생명식, 항암면역식, 치유식을 소개하는 유옥란입니다. 저희는 영양면역식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잠자는 생명을 활성화시켜 적용하는 생명식입니다. 둘째, 통째로 온전히 적용하는 전체식입니다. 셋째, 소화생리에 맞게 적용하는 순서식입니다. 넷째, 정상적인 식생활로서 자연적으로 해독되게 하는 해독식입니다. 다섯째, 끼에는 단순하게 그러나 하루는 다양한 영양분과 약성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하는 단순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식은 생명체인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온전하게 적용하기에 단일 성분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식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영양면역치유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침은 왕같이, 점심은 왕자같이, 그러나 저녁은 거린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은 거꾸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식습관이 질병의 주 원인이 됩니다. 질병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식생활 습관이 적용되어야 좋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시장기는 느끼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밤은 우리 몸 스스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면에도 좋은 식생활 방법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난 암 환우들과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 수족 냉증, 불면증을 호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접 디탁스니 효소 디탁스라는 것을 해서 체력, 체온,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에도 이상이 생기면서 식욕을 잃고 몸이 바싹 마르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선 단순한 천연 보양식으로 생기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 방법을 적용하다가 대추 농탕이 매우 좋은 보양식과 회복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추 농탕을 만들어 저녁에 과일을 드신 후 식사 대용으로 적당히 드시도록 했더니 시장기도 없으면서 수면에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추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아서 예로부터 보약에 사용되는 재료였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성분은 비타민 P인데요.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에 탄력을 주어 혈류가 개선되며 뇌혈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 농탕은 이처럼 혈류 개선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조혈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주사를 여러 번 맞은 한 분은 대추 농탕을 드시면서 피가 부족한 일로 발생하는 문제와 혈액순환 장애까지 사라져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공관장 부인은 암과 다른 지병으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3개월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대추 농탕을 적용하면서 곧바로 식욕을 찾고 빠르게 호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건대추가 보약으로서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환우분들에게 건대추 칩을 대접했으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치아가 약한 분들은 딱딱하고 불편하다며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뒤에 동영상으로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레시피는 몇 년 전에도 월간암에 쓴 내용인데 블로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대추를 차로 끓여 드시는데요. 수분 섭취를 위한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좋은 성분 중 일부만 섭취하는 방법이고 통째로 섭취하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껍질을 포함한 과육 전체와 씨까지 우려낸 물을 함께 넣고 농탕을 만들었는데 탁월한 보양식이자 천연 치유식이 되었습니다. 대추 껍질에 유익한 성분이 있고 씨조차도 독이 없어서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 쉽게 원기를 찾게 하고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 있으며 우리 몸에도 흡수가 용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적절히 드신다면 대추농탕을 저녁 식사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과육과 씨를 분리한 후 대추씨는 물을 붓고 한번 끓입니다. 대추씨 삶은 물에 과육을 넣고 압력솥에 삶은 후 분쇄하면 되는데 대추 껍질은 얇으면서 강하므로 곱게 갈리는 기구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기구가 플라스틱 용기라면 식힌 후 갈면 더 좋겠지요. 따뜻할 때 반 공기 정도나 적당량을 입안에서 침과 잘 섞이게 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직접 만들어 드시면 아시겠지만 꿀을 첨가하지 않아도 당도가 높습니다. 또한 대추차와는 달리 찰기도 있어서 찹쌀가루를 넣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물 외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추농탕은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나 암 환우들은 저녁에 식사 대용으로 적용하시고 건강한 분들도 한 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톡을 보내주신 분처럼 드시는 분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겨울에도 손발이 시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조혈, 청혈, 해독, 순환에 유익하다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주스 테라피로 몇 주씩 굶어 장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기력과 면역력이 고갈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굶지 않고 이틀 동안에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자가교육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농탕을 해독식으로 적용한 분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워터리 주스 테라피로 몸을 망가뜨린 분들이 마침내 회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따로 하셔도 좋지만 평소에 적용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독 프로그램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발화해서 잘 드시고 신선한 과일을 생으로 드시고 채소도 단순하게 요리해서 충분하게 드시면 디톡스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순리이며 자연적이지 않을까요? 대추농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혈, 청혈, 해독, 순환에 탁월한 것이 바로 이 대추인데요. 보통 평범하게 우리가 드시는 방법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차로 끓여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온전히 통째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추를 깨끗이 씻은 후에 속에 어떤 것은 보면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벌레 알이나 아니면은 곰팡이가 핀 것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먼저 대추씨를 이렇게 돌려깎기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대추씨는 독이 없기 때문에 씨 속에 있는 영양과 약성분도 충분히 우려내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이 많이 나실 때는 저희는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냉동시켰다가 또 먹을 때 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구를 좀 활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두꺼운 유리, 강화 유리로 된 부분들은, 용기들은 여기에서 물을 붓고 오래 끓이면은 굉장히 씨 속에 있는 영양과 약성분이 아주 쉽게 용해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적당한 물을 붓고, 물은 양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도 나중에 대추 과육을 넣고 다시 끓일 때도 필요하니까 적당히 너무 많지 않은 양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우러날 수 자동으로 기구에서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끓고 나서 원래 차 시간은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30분 정도
빨갛게 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러면 정지해서 다시 과육을 삶는 기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 해먹는 거라 좀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좀 두꺼운 냄비에 한 30분 이상을 고우는다 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씨 속에 있는 영양과 약 성분들이 이렇게 잘 빠져나옵니다. 삶아진 것은 이렇게 제가 씨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씨에 있는 물들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좋겠죠. 얘네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빨갛게 물이 우러나왔죠?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나왔습니다. 압력솥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좀 두꺼운 냄비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과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씨앗은 두꺼운 냄비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과육은 할 수 있으면 압력솥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얇으면서 이 강한 이 껍질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양을 부었으면 두께가 이 정도 올라왔죠. 그럼 그 2배의 물을 저는 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0 정도 되는데요. 한 400까지 물을 만들어서 여기 물이 모자라면 생수를 좀 더 부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물을 조금 약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추를 껍질째 먹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처럼 너무 많은 물을 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삶겨서 아주 곱게 갈렸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농탕의 재료나 또 하는 방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대추를 통째로 껍질째 잘 삶아서, 그러나 압력솥에 삶는 것이 훨씬 더 곱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은 강하고 얇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갈리는 뭔가를 기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푹 삶아서 갈아서 마신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우리 몸에 이렇게 조혈, 청혈, 해독, 순환까지는 대추 농탕은 우리 환우분들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반 공기에서 3분의 2공기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뜨겁기 때문에 지금 농도가 약간 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식으면 엄청 많이 좀 불어나겠죠.